무으며 배추를 절여놓고 커다란 항아리를 닦는다. 수도에 긴 호스를 꽂아놓고 수세미 쥔 손을 집어넣어 둥근 김장독 안쪽을 닦는다. 몸을 온통 기울여 수세미로 닦아낸 속이 깨끗한 김장 항아리를 거꾸로 엎어서 가을 볕에 놓는다. 내일은 겨우내 나눠 먹을 김장으로 가득 차겠지만 가득한 비움만으로도 속이 충분히 따뜻한 어둠 속에 꿈꾸는 오래된 항아리.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김장을 다 하셨는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서로가 손을 좀 나누어 쓰기도 하죠. 우리 집에 오늘 김장하는데 좀 와서 담아줄래? 가서 또 품앗이도 해주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김장을 담는 그런 또 계절입니다. 시인은 비움 속의 나눔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장 한 독이면 마음 부자가 되었던 그런 시절, 소박한 행복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오늘 첫 곡은 케빈 컨의 피아노 연주로 출발하죠. 오솔길입니다.
가을이라는 말과 낙엽이라는 말, 그리고 오솔길, 서로가 형제처럼 잘 어울리는 단어이죠. 가을에 낙엽 떨어진 그 길을 바스락바스락 걸어가는 그 느낌. 근데 이게 대로가 아니고 오솔길을 걸어갈 때 사람 기분도 좀 차분해지고요. 또 용서 못할 것들을 왠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길이 오솔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오솔길을 좀 즐기면서 걷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첫 인사말에서 김장하셨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절집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장 담는 것이 뭐 일반 여러분들이야 많이 담아봐야 뭐 3포기에서 5포기, 또 아니면은 가족이 좀 많다 해도 10포기, 15포기 이 정도 담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절집안은 벌써 배추 포기 수가 거창합니다. 가장 작게 담는 게 한 300포기 정도, 그리고 많이 담으면 1000포기, 뭐 한 2000포기 이렇게 담죠. 그러니까 이제 김치 종류가 많죠. 배추김치, 동지미도 담죠. 뭐 쓴바기, 또 뭐 무말랭이 김치, 김치 종류만 한 4-5가지. 김장김치 얘기하다 보니 제가 지금 입에 막 침이 고이는데, 여러분 댁의 김장김치 맛은 어떨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 마을집에서는 김치 담을 때 젓갈 많이 넣잖아요. 절에서는 젓갈이니 뭐 마늘이니 뭐 이런 걸 넣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 소금과 고춧가루 이것만 하는데도 이 절집안의 김치 맛은 참 그 요구르트처럼 맛있거든요. 이게 무슨 비결일까 생각해 보니 역시 물이에요. 물맛. 이 물이 아주 청량하고 또 맛있어야 아삭아삭한 그런 그 김치 맛이 나거든요. 올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담은 김치도 좋지만 산사에 가셔서 산사에서 담아놓은 맛있는 그런 김치와 함께 공양 한 끼 드셔보시는 법회에 참석하셔서 그런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달 9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9월 달이 윤달이 들었잖아요. 윤 9월에 뭐 3사 순례들도 많이 하시던데, 이번 주말이 이제 음력으로 10월 초하루가 됩니다. 제가 있는 정각사에서는 이제 이번 주말부터 3일간 금강경 독송 기도를 시작합니다만, 이제 음력으로도 드디어 10월에 들어섰고, 이제 가을에서 서서히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계절인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왜 오솔길과 낙엽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을 낙엽. 커피를 저는 잘 못 마셔요. 이제 커피를 하루에 뭐 10잔씩 마시는 사람도 있다는데 1년에 저는 한 잔도 안 마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커피만 마시면 이게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덜덜 떨리거나. 그런데 커피를 갓 볶아낸 커피 맛, 냄새 있죠. 향기. 그거는 정말 좋아요. 커피를 갓 볶아낼 때의 그 향기는 아주 구수하잖아요. 근데 이 낙엽 타는 냄새 또는 낙엽, 숲에 갔을 때 낙엽에서 나는 그 향기 아시죠, 여러분도? 숲에 갔을 때 이게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나뭇잎 한 장에도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그래요. 하와이 원주민들의 전통 치유법에 보면요,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그 은행나무 잎, 이 잎사귀는 간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 잎을 잘 눌려서 말린 다음에 뭐 이걸 지갑 속이나 또 수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간 해독 능력이 있다 그래요. 술 많이 마시고 간이 안 좋다 생각하는 분들 은행 잎사귀 쭉 주워다가 잘 말려서 눌려 가지고 주머니나 수첩이나 이런 데 몸 가까이에 지니고 다녀도 도움이 된다니까 참 놀랍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잎 한 장이 그저 죽은 잎사귀가 아니라 본연의 생명 에너지를 간직하고 주변 생명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니까 정말 우주의 조화로움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나뭇잎 한 장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그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라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인간의 심장을 치료해주고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치료해주고 또 은행잎은 간을 해독해주고 단풍잎은 심장을 치료해주고
길에 우리가 이 발에 바스락바스락 밟고 다니는 잎사귀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인류의 보살 같은 그 보살 행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정말 놀랍죠. 그저 여고 시절 학창 시절에 그냥 예쁘다 하고 주워서 책갈피 속에 넣었었던 은행나무 잎이 또 단풍나무 잎이 그런 엄청난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줄 줄 몰랐었잖아요.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풍나무 잎을 저도 노트에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있는 그 암자 뒤에 이렇게 떨어진 단풍나무 잎사귀를 주워서 딱 눌러봤는데 이게 아주 곱고 예쁘게 눌러지려면 좀 더 두꺼운 두툼한 책갈피에 딱 꼽아야 바싹 마르고 아주 예쁘죠. 이런 잎사귀 하나 노트에 딱 담아서 자기 손에 들고 다니며 여러분이 어디 길 가다가도 분노할 일이 있다든지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든지 이럴 때 이런 노트 하나 들고 다니다 딱 펼쳐보는데 노트에서 그냥 이런 잎사귀가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벌떡거리던 심장 벌떡거리던 게 주저앉을 수 있고 숨 못 쉴 만큼 기가 막히던 순간 기가 좀 뚫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한 장도 우리 곁에 이렇게 친근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트리오 렐릭트가 노래합니다. 그대는 나의 낙엽 지는 단풍잎. Сам себе казался я.
노래 속에서 이제 계절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참 음악도 그렇고요. 세상 모든 것들이 보면 봄에는 봄에 맞는 것. 먹거리도 그렇잖아요. 산뜻한 산나물들. 봄에 또 막 신선하게 올라오는 햇것들을 잘 먹죠.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종류. 가을에는 좀 더 웅숭 깊은 그런 맛이 있는 것. 쓸쓸한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때가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다 비워내고 다 떨군 나목과 같이 하나하나 다 비워내서 이제 몸도 정제하고 정화해 가야 되는 계절. 먹거리부터 생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서로 다 맞춰져 가듯이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사실 봄에 들으면 좀 쓸쓸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가을에 들으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음식도 간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소스를 했을 때 짜지도 맵지도 싱겁지도 않아야 되듯이 음악도 계절에 맞추면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많은 분들의 편지와 메일이 도착해 있는데 그중에 신명숙님께서 전라도 광주에 사는 신명숙입니다 하시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 지금 무지 떨립니다. 2주 후인 11월 22일이라 하셨는데 편지는 먼저 도착했고 22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제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셨어요. 친구들 결혼하는데도 가봤고 친척 언니 결혼식에도 들러리도 해봤는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고자 하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제가 맞으라 처음 치르는 잔치에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엄마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어느 땐 자다 벌떡 일어나셔서 네 가방 들어줄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냐든지 아버지를 향해서는 네 아버지 식장에서 입장할 때 넘어지면 어쩐다냐 하며 걱정을 하십니다. 전 요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새삼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행여 딸의 잔치가 부족하면 어쩌나 싶어서 뭐든지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찡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늘 가진 것이 없어서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잘 커서 든실한 신랑 데려오는 제가 효녀라고 하지만 다 큰 딸을 보내며 부모님의 고생을 생각하니 그저 죄송하기만 합니다. 며칠 전에 결혼 준비로 무리를 하셔서 통통 부은 엄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멀리 안 가. 그리고 이만하면 딸 훌륭해. 엄마는 보고도 못 믿겠어? 나 시집 가서 엄청 잘 살 거고 매일 엄마 보러 올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 마. 그러자 엄마가 제 등짝을 딱 때리시면서 어이구 이 정신없는 가수네. 매일 오면 안 되지. 그냥 한 달이면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은 직장 동료인데 묵뚝뚝하고 유머도 없고 머리숱도 별로 없지만 성실하고 속정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친정 식구들에게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잘해주리라 믿어요. 스님, 제 결혼 축하해 주시고 앞날에 축복을 보내주십시오. 그러셨네요. 와, 축하드리다 마다요. 내일 모레가 결혼인데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몸받아 자라다가 학교 가고 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나면 직장 생활도 하고 짝을 만나 결혼을 하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식을 낳고 부모님에게 손주를 안겨드리고 여기까지가 자식이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손주를 안겨줄 수 있는 것까지.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결혼했다고 다 손주를 안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이 다 결혼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신명숙님 결혼 앞두고 이렇게 방송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어머니가 염려하시는 마음, 저는 자식 가진 부모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빠진 거 없나? 얘가 가서 혹시 잘 살까? 어떨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께 듬뿍 받은 그 사랑, 결혼에서도 자신의 신랑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하를 드리면은 흡족하실까? 정말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부처님 전에 두 분 행복하시라 축원 올리는 것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듯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김진옥님,
지난 9월 보름 법회 마치고 법당에서 56회 방송을 우리 보살님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다운받은 앱으로요. 모두들 너무 좋아했어요. 나무 아래 앉아서 오래도록 볼 수 있기 간절히 바란다 하셨고요. 박성희님, 이별이라는 곡을 해금 연주로 들으니 너무 슬프네요. 올 3월에 17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세상 떠난 조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종수님, 성불하십시오 스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빌어주시는 축수가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바람 속에 책을 꺼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직접 가져왔어요. 마침 오늘은 전남 광주에서 결혼 앞두고 축하해달라는 분의 메일 소식도 왔고, 또 제가 광주 연화사라고 하는 절에 갔을 때, 강연 갔을 적에 그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도 예뻐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건 시청자와 좀 나누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주머니 범상치 않죠. 직접 손으로 술을 놨더라고요. 뭐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짠! 다포예요. 이제 이렇게 잎사귀 손으로 다 만드셨더라고요. 감물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요거 다포 딱 놓고 여기에 이제 저 찻잔 놓고 또 다구가 딱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한 세트. 근데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이 다포인지 알고 차 받침인 줄 알지만 이걸 만약에 외국인한테 선물했다면 이걸 어떻게 쓸까 혼자 궁리하다가 혹시 이 사람들 이렇게 쓰지 않을까? 제가 비 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모자로 쓰는 건지 알까? 장난 좀 해봤습니다. 네, 제게 이렇게 술을 놓아서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전해주신 그분에게 진심으로 방송 통해 감사드리고요.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날 제가 두 분에게 선물 받았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걸 풀어보지 않았었습니다. 뭔지. 이제 암자의 절에 도착해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쫙 열어보니까 이분도 직접 술을 놨더라고요. 역시 다포를 이렇게 두 장을. 네. 누군가를 생각하며 술을 놓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그 정성.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시이고 그 자체가 한 곡의 음악이고 예술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정말 제가 가슴 떨릴 정도로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보내주신 선물 감사하게 잘 쓸게요.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듯 보내주신 것 하나하나 소중하게 그렇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선물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분 모두를 동시에 축하드리며 오늘은 이 음악을, 오늘은 제 바람 속의 책 한 권, 바람 속에서 꺼낸 책 한 권의 내용을 제가 낭송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결혼 진심 축하드리고요. 김재진 시인의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신간이 제게 도착해서 읽다가 내용이 하도 좋아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직접 낭송했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혼하실 분과 제게 선물 만들어 주신 분, 광주 연화사에서 만났던 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 감사드리면서 제가 바람 속의 책 한 권 낭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되지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사랑 때문에 헤어지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젠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보따리 풀듯 풀어놓는다. 삶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월이 흘러가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인생엔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의 남은 생을 위해 뇌성마비 외손자와 함께 강물에 뛰어든 할아버지의 사연이나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간병에 지쳐 동반 자살을 시도한 노인이 아들에게 남긴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의 지극한 모순을 보여주는 비극이다. 러시아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는 마음속에 사랑이 샘솟지 않는 이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서서히 죽어갈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령 샘솟는다 해도 사랑은 영원할 수 없으며 사랑이 있건 없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야 할 숙명을 타고난다.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이나 1년은 그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어느새 1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향해 움직일 때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정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토닥거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내겐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에세이 한 편과 보내드린 음악 아일랜드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메일로 또 편지로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편함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최수연 님이시군요. 이 최수연 님의 경우 잠깐 볼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BTN에서 스님을 뵙고 정각사를 처음 찾아갔던 날 길은 좀 미끄러웠지만 망월산 정각사 정문 계단을 오르는 순간 감탄이 넘쳤습니다. 나무 위에 솜처럼 보드라운 눈꽃송이가 소복소복 쌓여서 굉장히 멋진 풍경이었죠. 몇 년 전에 강원도 홍련암 갈 때도 어느 곳인지 몰라도 나무마다 눈꽃이 만발해 놀라운 감격에 먼저 가신 조상님들 덕분에 이 좋은 나라와 세상에 살고 있다며 감사했었습니다. 부처님 인연법만으로도 500생에 만나 뵙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스님들의 법문 말씀을 TV로 듣는 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항상 TV 속에서 스님들을 뵐 때나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존경하죠. 근데 어리석은 중생인지라 실천이 안 됩니다. 항상 법문 말씀을 들을 땐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또다시 그대로이니 왜 변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70이 내일 모레인데 말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법문 말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정각사 경내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최수연님께서 편지 주셨네요. 지금 사연으로 봐서는 지난 겨울에 정각사를 다녀가신 풍경 같아요. 12월 달에 겨울에 또 한 번 오십시오. 12월 두 번째 주 일요일 12월 14일이죠 아마. 그날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 행사와 함께하는 법회입니다. 연말에 멋진 행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작년 겨울에 와보셨다면 올 겨울에 또 한 번 발걸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보도록 하죠. 네,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최미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엔 라디오 불교 방송에서 듣다가 스님이 그만두신 후 인터넷 윤화 방송에서 스님을 배워왔죠. 한동안 스님을 그 이후에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요즘 취업 문제로 힘이 드니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이혼녀이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시간이 걸리는 아들을 위해 아니 제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하여 직장 그만두고 아들 입학과 한동안 적응 시간을 거치고 나서 담임 선생님과 문제 행동에 대해 그리고 선입견에 대해 아주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여름방학에도 아이는 오전에 돌봄 교실을 갔다 오면 전 회사에 말하고 일찍 왔다며 아이를 안정시키고 겨울방학에는 오후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잘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반복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2학기가 된 후 아들은 잠깐 들린 집에 일찍 마친 엄마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면서도 만화를 몰래 못 본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며 엄마 늦게 와 히히 하는 모습에 이제는 취직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려 하니 40대 나이에 시골인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사 자리가 정말 힘듭니다. 명문대학 4년제를 나온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경력으로 사이버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좀 더 대상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간호조무사 공부까지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현실은 이 지역 명문대 출신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 면접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현실과 저의 부족함에 자꾸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사회복지사의 꿈을 접고 간호조무사로 취직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에 초라해지고 이 기회가 지나면 경력 단절과 더 이상 발을 담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만 납니다.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중심에 놓고 가려 하니 더 절망적인 현실만 보입니다. 스님, 복잡한 마음에 힘들어했는데 어제부터 케이블 방송에서 스님의 힐링 캠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 같은 포근한 스님을 찾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던 저에게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따끔하게 충고라도 해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스님, 언제나 온화한 그 미소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친정엄마 미소 같아서 그저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최미영님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에 사실 이런 문제가 참 직장 구하는 문제, 직장 구하는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어 있죠. 특히 나이가 40대가 되면 이게 참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요즘 40대 직장 구하기 어려운 거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한 갓 사회 초년생들, 이 젊은 사람들, 20대 젊은이들도 직장 구하는 문제,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암울하고 참담할 수가 있죠. 최미영님의 경우는 이제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가 벌이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의 눈높이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제 원장을 할 수 있는 계급인 거죠. 말하자면 그 위치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다 자꾸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비교하게 되겠죠. 또 학교에서 밀린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글쎄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거듭 확인하다 보면 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에 몰두되어 있으면 모든 길이 막힌 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동서남북이. 근데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협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것에 자신을 자꾸 비참하게 생각하고 슬퍼하다 보면 2중 3중의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이건 간호조무사이건 어떤 일이건 내가 세상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한 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슐마 유가르의 노래로 띄워드리죠. 볼리비아. Lejana tierra querida, por ti palpita mi corazón. Hoy lejos de ti ausente, añoro el día del retornar. Bolivia, por ti mi canto, triste lamento de soledad.
constantemente pienso en volver. Amada novia latina, beso tu imagen, estaño en flor. Tus valles, el altiplano, el llano hermano y el litoral. Por esas cosas hermosas, por ser tu hija, te quiero así. Y siento aquí en el pecho que en la distancia te añoro más. Y siento aquí en el pecho que en la distancia te añoro más. (11월도) 중순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나날은 이렇게 날개보다 화살보다 빠르게 달아나고 있네요.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자신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